귀실 지만의 작은 마을에 사는 나는 한 종교 종파의 현직 승려입니다. 이 종파에서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라 종파 내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후쿠오카에서 나에게 다소 불편한 미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유골을 옮기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묘비의 홀령을 독점으로 빼내어 새로운 묘비에 넣어주는 일이라 했지만 나의 종파에서는 그런 일이 기본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도탄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필사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거절하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내가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급해 보였습니다. 이제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스기야마라는 남자였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울먹이듯 들렸습니다. 약속 날짜는 정하셨나요? 정말 부탁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에게 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일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고 나를 한 번에 안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단 약속을 지키기로 했고 그가 제공한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나는 스기야마 씨의 차를 타고 그가 안내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진행될수록 불안한 기운은 점점 커졌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음산해졌고 숲속의 길을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골목길의 끝, 그곳에 낡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한 음산하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기이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묘비와 함께 불이 켜져 있는 촛불이 놓여 있었고 그 뒷집 이상하게도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나에게 묘기를 옮기는 일을 부탁했지만 그 일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작업을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수자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자란 요절한 신생아나 유산된 아이들의 혼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혼령들은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령들은 자주 저주를 퍼뜨리니라 그들이 놓여있는 장소는 더욱 악몽 같은 장소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스기야마 씨의 말을 들으니라 나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결코 단순한 미래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집의 재단 앞에 서게 되었고 스기야마 씨가 나에게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간 위에 놓인 묘비는 두식이었고 그 묘비에는 여마파리 스기야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떤 이유로 날카롭게 빛을 발하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두려움을 떨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재단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소리는 불안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모두가 나가세요. 그것은 마치 죽음의 여운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무엇인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련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스기야마 부부는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새로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의 집을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신선한 공기와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스기야마 부부는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고자 했고 이사하기 전부터 여러 장소를 찾아보며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점차 미물을 불러일으켰고 평범한 일상이 갑작스럽게 불안과 공포로 뒤바뀌게 된다. 스기야마 씨는 처음에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청을 했다. 그는 묘지를 이장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부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는 내게 묘지 이장의 일을 부탁했다. 나는 처음엔 의아해하며 스기야마 씨에게 왜 그런 일을 부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는 이 묘지를 좀 더 적합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여기선 좀 불안해서요. 부인의 말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묘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스기야마 씨는 자신이 원하는 이장이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종교적인 위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묘지 이장이 아닌 어떤 신령한 위식이나 금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차 안에서 부부의 말투와 태도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다. 스기야마 씨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반복하며 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태도에서 더욱 불안감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말없이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묘지를 이장하는 것뿐인가요? 아니면 불경이라도 외워야 하는 걸까요? 나는 부부에게 다시 물었다. 우리는 그냥 옮기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서 묘지를 보지 않고 싶어요. 부인은 다시 말을 꺼냈지만 여전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고 그 불확실함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는 점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스기야마 씨의 집이 있는 곳은 모연에서 비교적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이 점점 더 위진 곳임을 느꼈다. 주변에는 사람 설령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마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산속을 지나고 숲을 지나면서 나는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점점 더 그들이 말하는 묘지 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들은 왜 이리 고집스럽게 묘지를 옮기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장만을 원하는 것일까? 나는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차바퀴 풍경은 점점 더 음침해지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곳이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곳임을 깨달았다. 이곳은 해산물이 맛있고 굴과 김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지역이 얼마나 매진 곳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마치 세상이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곳이었다. 주변에는 논밭과 산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정말 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는 다시 스기야마 씨에게 물었다. 네, 여기가 적합한 장소예요. 우리는 여기서 묘지를 옮기고 싶어요. 여기라면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스기야마 씨는 한 번 더 고백했다. 그들의 말에 나는 점점 더 술난스러워졌고 그들이 말하는 적합한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차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의 집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들의 집이 현대적인 느낌을 지는 예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 기운을 감지하며 그들의 요청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여기 불단이 있으면 먼저 천대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는 불단이 없어요.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그들이 위식에 필요한 어떤 장비나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안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스기야마 씨는 내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말을 이어갔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해주셔서 정말 살았습니다. 집에 오기만 해도 감사하네요. 그는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집 안에서 점점 더 가만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스기야마 씨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정말 묘지를 옮기고 그저 불경만 내오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여전히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기야마 도불은 끝까지 그들의 요청을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집에서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그들과의 대화가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적합한 장소에서 일어난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식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공포의 순간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자신이 그들의 계획의 일환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스기야마 부부가 이사를 온 지역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스기야마 씨는 조용히 차를 몰며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그들이 만난 승려가 말한 것처럼 이곳은 예전부터 묘지나 고대의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곳을 선택했다. 그들이 몰랐던 기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차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부부는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머물 집은 넓고 현대적인 집이었지만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다.
숲과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었지만 그들은 그 아름다움이 불안감을 더욱 자아내게 만들었다. 집으로 들어가자 내부는 생각보다도 더 고요하고 정적이었다.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리야마 씨는 부인의 말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그런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곳이 새로 지어진 집이니 그런 기분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그러나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가 물을 세게 밀거나 벽을 세게 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부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리야마 씨는 급히 일어나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갔다. 그는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기이하게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결국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상해.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스리야마 씨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뒷목을 잡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순간 창문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마치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스리야마 씨는 눈을 크게 뜨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인의 손을 잡았다. 저기, 저 창문을 봐. 이거 정말 이상해.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창문이 더욱 크게 흔들리며 갑자기 고요한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여기 있나 봐.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다. 부인이 흐느껴 말했다. 스리야마 씨는 부인의 손을 꽉 잡고 차갑게 식어버린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서서히 커져만 갔다. 그가 창문을 열어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을 다시 닫고 나자 이상하게도 그 소리와 흔들리는 사라졌다. 부부는 그 순간 다시 고요한 정적 속에 모여 있었다. 스리야마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젠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날 저녁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이 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기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부부는 이 집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주변의 숲과 논밭을 돌아다니며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단서는 집 근처에 오래된 무덤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덤들 중 일부는 매우 오래된 것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지역 주민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 부부는 그 무덤들을 조사하며 그곳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이 집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집 주변의 무덤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말했다. 이 집에 있는 이상한 소리와 현상들이 바로 이 무덤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죠. 스리야마 씨는 부인의 말을 깊이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군요. 도축장이 유리에 매장지었던 말씀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직감을 믿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곳 직원들이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기록은 없다는 직원의 말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거짓 일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그것을 들고 다시 동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겨우 믿어주었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량의 뼈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굴껍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뼈들이 매우 큰 것과 동시에 새 것과 오래된 것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곳은 너무하네다. 그 말을 내듣자 동사무소 직원들은 잠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뼈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뼈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진이 있어도 뼈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직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사실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점점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듯 제 주변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들이 제가 상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들을 들었고 그것이 그들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나온 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스님도 그 소리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물었고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리와 떨림은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전히 이를 믿지 않았고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뼈가 사라졌다고요. 그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많은 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누군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뼈는 매일 사라졌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없애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기야마 씨와 그의 부인과 함께 다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있던 이상한 소리와 떨림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고 촬영을 하자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가는 길, 현관을 지나며 실내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저와 부인은 서로 놀라며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죠. 그 소리도 녹음해 두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동영상 기능을 켜서 녹화를 시도했으나 그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불가사의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를 정확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끝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매우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이산이요. 스기야마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곳은 기이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반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을 달아날수록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들은 점점 더 시들어갔고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고 불쾌했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푸른 시트를 걷어내면서 그 아래에서 많은 뼈와 불껍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이곳을 묻혀있던 예처럼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불쾌했지만 저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걸 보세요. 정말 이건 이상합니다. 스기야마 씨는 제게 말했다. 뼈들은 신경 쓰일 정도로 많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됐다요? 저는 묻자 스기야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과거에 없던 일이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스기야마 씨는 그가 사라진 후에도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아니, 그 존재는 현실과 꿈의 경기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라졌을 때 남긴 것은 그저 고마움 뿐이었다. 스기야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건을 곱씹었다. 차가운 바람이 춘물을 때리며 그날의 일을 떠올리게 했다. 그 남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스기야마 씨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묻는 스기야마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 스기야마 씨는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창문을 열지 않았다.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그는 침대에 누워 찬장을 응시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여전히 그 얼굴의 일부만 기억이 났다. 그의 눈, 입,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버럭해진 작업복은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그 얼굴은 마치 흐릿하게 녹아든 것처럼 보였다. 왜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스기야마 씨는 그 질문을 반복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남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한 이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 말은 그가 그곳에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도록 만든 채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스기야마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 남자가 사라진 장소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그 장소가 그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곳을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빈 땅과 그를 맞이했을 때의 차가운 공기만이 존재했다. 이건 아니야. 분명히 뭐가 있던 곳이었어. 그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단지 그가 겪은 기억뿐이었다. 스기야마 씨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 돌은 이상하게도 손에 닿자마자 따뜻함을 느꼈다. 이게 뭐지? 그는 돌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그가 그 남자와 만났던 그 장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흔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올 스기야마 씨는 그 돌을 책상 위에 두고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그 돌은 분명히 그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 남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그 남자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고
그가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스기야마 씨는 그 돌을 다시 손에 쥐고 다시 한번 그 남자와의 만남을 되짚어 보았다. 그가 돌을 쥐고 있을 때 갑자기 불빛이 깜빡였다. 전등이 꺼졌다 켜지는 것이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등을 다시 켰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닫자 그 소리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지리했다. 스기야마 씨, 당신은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진짜 그 남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지 알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스기야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었다. 그 목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스기야마 씨는 그 전화를 끄는 소리도 계속해서 그 남자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나타난 이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 돌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가 한참을 고민한 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이 돌이 그 남자와 관련이 있다면 그는 돌을 다시 손에 쥐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돌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다. 이건 스기야마 씨는 그 빛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때 돌에서 나온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스기야마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스기야마 씨는 부인에게 동의를 구하며 말을 이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지 않나요? 그 남자의 목소리도 그랬어요. 아, 나든지, 와. 이런 느낌의 남자 목소리였어요.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다. 확실히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 같아요. 동물 물음소리랑은 분명히 달라요. 그 남자 목소리가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스기야마 씨는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와 그날 밤의 상황을 되새겼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사람의 말소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정말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있었겠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 스기야마 씨가 말한 대로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스기야마 씨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그렇군요. 제가 그 남자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의 모습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요한 밤 조용히 앉아 서로의 말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기야마 씨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원래 어떤 땅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질까요? 도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땅은 원래 경작지였고 경제시기 때 택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전 소유자는 서류상으로만 유지했을 뿐 우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스기야마 씨는 더욱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근처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곳의 자연과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겠죠. 스기야마 씨는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해 떠올렸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정말 이곳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만약 그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면 뭔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도인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사실 저도 그 남자를 정확히 본 적은 없어요. 항상 티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은 보지 못했죠. 그런 남자가 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스기야마 씨는 부인의 말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다. 두 분의 말에서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남자가 예전에 이곳에서 죽을 사람의 연원이라면? 그의 말에 부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스기야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이 집에 무언가를 전하려고 오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스기야마 씨는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떠올리며 그가 찾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 남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고 그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만 할 것 같다. 그때 스기야마 씨는 문득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남자가 사라진 이유가 정말로 사람의 뼈와 관련이 있다면, 그게 사건이 된다면? 부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무 큰 사건이 될 거예요. 사람 뼈가 발견된다면 경찰이 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건으로 바뀔 거예요. 스기야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이상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도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니 스기야마 씨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남자가 왜 나타났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가 왜 우리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스기야마 씨는 그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이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집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야 해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고 그 누구도 그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을 다룰 사람들 역시 이 집에 대해선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이 언제부터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스기야마 씨는 이제 이 집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하게 전개되며 주인공은 이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집이나 장소가 아닌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기밀을 품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으려는 장소였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발생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사의한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뼈를 파내면서 점차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동물들의 뼈들이 나올 뿐이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의 뼈로 보였습니다. 이 뼈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듯한 모습으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뼈들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고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여기에 묻혔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뼈들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뼈를 파내고 그것들을 분류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마치 뼈들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기운은 점차 더 강해졌습니다. 스리야마 부인은 그 감정을 더욱 반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무 위에서 나타난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그녀에게 단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절을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남자를 보지 못했기에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파명일 수도 있었고 또는 그 여자가 지나친 감정에 휘둘려 만든 화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 남자를 보았다고 확신했기에 이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믿겨졌습니다. 스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정신적인 착오로 치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자체로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경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그 불안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뼈들을 나무 아래에 묶고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땅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그들이 파낸 구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구멍을 파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스리야마 부인은 그 순간 다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나무 위에서 나타났던 남자가 다시 나타나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남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만이 그 남자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정신적인 혼란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단순히 이상한 일이나 우연이 아니다.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많은 뼈들을 파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가며 알게 된 것은 이 장소가 단순히 과거의 예적지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기밀과 얽힌 장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어떤 불가사의한 심에 의해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이 뼈들이 단순히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어떤 의도가 있어 묻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아마도 그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뼈들을 모두 매장한 소, 다시 거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여기에 묻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상한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니라. 그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스님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현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당에서 발견한 뼈와 그와 관련된 의문의 남자, 그리고 2층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은 점차적으로 그를 이곰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이후 그는 그 집에 대한 예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마치 오래된 역사의 흔적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흔적들은 과거의 고통과 억압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집의 주인 부부와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은 스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겪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스님에게 더 이상 그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마워라. 하지만 이 집을 떠나면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요. 이 집에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라도 이곳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라고 도인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우연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스님은 집 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뼈들은 단순한 동물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뼈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뼈들이 예전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뼈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깊이 있는 조사와 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동사무소에 방문해 사건을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의 말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스님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한 더 큰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도와줄 수 없더라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스님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일어난 일, 2층에서 일어난 현상,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가 느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스님은 마침내 그 집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을 풀어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스님은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2층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층에 올라간 후 그는 그곳에서 처음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흐릿하게 비추는 빛과 그곳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들이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믿겨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다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보았던 것들은 그의 상상을 초과했습니다. 2층 한 구석에서 그는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뼈였습니다. 스님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집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통과 비밀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하기 위해 마침내 집의 역사와 그 집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의 과거를 파헤친 결과 이 집이 몇 세대에 걸쳐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장소였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스님은 이 집에서 벌어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반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집에서 풀어야 할 진실은 단순한 미령의 존재나 비신의 출몰을 넘어 그 집의 어두운 역사에 얽힌 깊은 복수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제 그 진실을 알아냈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내리고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고통과 악령을 해방시키고 그 집을 더 이상 악몽의 장소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님은 그 집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의식은 단순한 증오를 넘어서 집의 모든 악령을 해방시키고 그 집에 얽힌 불행을 끝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집안의 깊은 악령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점차적으로 평화를 되찾아났고 스님은 드디어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악취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희 모두는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워질 정도로 그 냄새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악취는 마치 썩은 음식이다. 복대한 곳들에서 나는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기이한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손을 입에 대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못 참겠어요. 스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밤하늘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벽을 타고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고 그것이 바로 제 귀에 가까워지며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려봤지만 그 어디에도 그 소리를 낼 만한 존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소리는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 소리 들으셨죠?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고백하던 나랍니다. 점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더욱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밤 안의 불길한 기운이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밤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셋은 몸서리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도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도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곳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인간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마치 괴물처럼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밤 안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스기야마시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임 역시 무서움에 떨리다 그 존재를 향해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존재를 보면서 숨을 참고 계속해서 정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존재가 저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중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태로 분명히 사람의 형체와는 다른 기정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저희 셋은 모두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그 존재는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밤 안에서 폭발적인 소리와 함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동은 밤 안을 뒤흔들며 저희 셋을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진동이 지나간 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기묘한 기운이 단도닿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기운이 단돈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도인은 입을 떼지 못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저도 그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기야마시와 도인에게 방을 떠나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방 안에서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고 그 불길한 기운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 존재의 기운은 여전히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저희를 쫓고 있는 것처럼 그 기운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도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을 빠져나가며 미쳤습니다. 이곳은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뛰듯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불길한 기운과 그 존재의 형체는 저희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고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집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저희에게 두고두고 기억돼 공포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가끔씩 저는 그 존재의 형체를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쳤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스리야마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뭔가 정말 엄청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불쾌한 냄새가 아닙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냄새예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살폈고 그 순간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일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혹했습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 역시 그 말에 동의하며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냄새가 났어요. 부인은 순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한번 맡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하고 심지어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기운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을 내밀어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불쾌한 기호를 쫓아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성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에요? 스기야마 씨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행동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감정의 일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경을 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불안은 점차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방 안에서 강한 진동과 함께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방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고 그 소리가 계속되자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와 진동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마치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경을 내면서 그 진동과 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와 진동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체감상으로는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본존을 떠올린다. 바나리의 손부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나는 그 지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마치 내 마음속에서 원과 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스기야마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온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판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 안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요?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나요. 스기야마 씨도 하나비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창문을 열며 그 향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향기가 정말로 백단향의 향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 감사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라. 정말로 감사이다. 나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전토로 가디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도한 감사는 나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권유받았지만 나는 내일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고 오늘 줌으로 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워했지만 나는 그들의 집에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나를 데려다 주었고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 중 일부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불안한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려다 주고 차에서 내리기 전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아직 졌지 않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차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기, 지붕을 보세요. 나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지붕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까마귀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모두 일제히 나를 주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기치 않게 그곳에 나타난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지만 그때 대부분의 까마귀가 날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리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스기야마 씨, 괜찮겠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졌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다. 나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스기야마 도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여러 해를 지나면서 나와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고 그들의 집에서 종종 식사를 함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예전과 달리 조금은 어색했다. 그들의 집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어서 오세요, 스님. 스기야마 씨가 인사하며 나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찌골함이 묻어나 있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스기야마 씨는 잠시 멈칫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네, 사실 요즘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집 안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밤마다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죠. 스기야마 씨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불안할 수 있죠. 혹시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밤에만 들리죠. 저희 집 근처가 조용한 동네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놀랍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기야마 씨는 나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럼 감사하죠. 혹시 스님께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스기야마 씨에게 집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집의 분위기와 공기를 느끼면서 나는 방을 하나씩 돌아봤다. 그러다 한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 방은 오래된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고 불안한 느낌을 더했다. 그때 스기야마 씨가 내게 말했다. 그 방은 예전에 저희 집안의 조상이 사용하던 방이에요. 아무래도 그곳에 뭔가 불길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방을 떠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벽에서 갑자기 희미한 빛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빛을 자세히 보려 했으나 그 빛은 너무나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그때 나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그 집 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스기야마 부부와 함께 자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밤마다 집에서 나는 소리와 불길한 냄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점점 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스기야마 씨가 다시 말했다. 스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밤마다 꾼에 나타나는 그림자들,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그 그림자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스리야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림자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항상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스리야마 씨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자지 않고 인근의 절로 돌아가며 더 깊이 생각을 했다. 과연 무엇이 그 집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스리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던 그날 나나세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나세 씨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나나세 씨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나나세 씨,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일은 없었나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스님, 사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스리야마 도부와 연결될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야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이 일어난 걸까? 나나세 씨가 나를 지명했다고? 내가 도와줬던 사건에 대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던 걸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전화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그 전화의 내용과 나나세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쌓여 있었다. 왜 그들은 내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걸까? 나나세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전화 속에서 들려왔던 그 섬뜩한 어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집사람이 이야기했던 법사의 요청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나나세 씨가 나를 지명했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고 싶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특히나 내가 속한 집안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휴대전화에서 찍은 사진 3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진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다시 열어보니 그중 2장은 이상하게 시커멓게 남아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2장의 사진은 분명히 내가 촬영한 것들이었고 이상하게도 마지막 사진만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집안의 한 구석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리 보정을 시도해봐도 나머지 두 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 화면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이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포토샵을 이용해 밝기를 조절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사진들은 그대로였다. 끝내 증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 참작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 전화와 사진,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 모든 것이 점점 더 엉켜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이상해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집사람은 나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라고 독촉했고 내 마음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만 갔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지 나는 발판질판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나지 씨와의 전화 이후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나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진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내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겪었던 일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별로 없던 증거도 별로 없던 해결도 없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일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내가 겪었던 일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조작이었을까? 저는 그저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아직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